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다녔다, 부모님을 같이 살면서 자기가 10년 동안 돌봐드렸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별한 부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상속소송에서 자료가 있으면 이긴다, 자료가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상속소송 결국 증거 싸움이다. 두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의 필수자료. 세 번째는 기여분 청구 필수자료. 네 번째는 유류분 청구 필수자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송 준비, 이렇게 해야 이긴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소송 결국 증거 싸움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속소송에서는 대부분이 감정 싸움을 합니다. 지금 부모 자식 간이나 또는 형제 간이나 대부분 부동산이나 금원을 이동할 때 절세 목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료가 있어야 주장들을 인정을 하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상속소송이라는 게 자료는 없이 감정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필수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인데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상속재산은 뭐가 있고 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속인들이 받아간 재산은 뭐가 있고 그 가액은 얼마나 되는지가 밝혀져야지 분할이 됩니다. 이게 자료가 엄청 중요한데 그러면 상속재산에 관한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또는 예금, 적금, 주식에 대한 계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등록증, 보험 관련 서류, 회원권, 지적재산권 등록 서류,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상속인들끼리의 특별수익은 증여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증여를 입증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또는 차용증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시가 관련 자료.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관해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자료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여분 청구인데요. 이 기여분 청구라는 게 사실은 자료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여분이라는 게 결국 공동상속인 중에서 망인의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나 그 다음에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건데요. 결국은 특별한 기여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자료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어떻게 기여했냐? 그러려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가 돈을 보냈다. 또는 창업할 때 내가 돈을 보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모님이 하는 사업에 내가 임금을 받지 않고 참여를 했다. 지금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봉급받지 않고 계속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여분에서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다녔다, 부모님을 같이 살면서 자기가 10년 동안 돌봐드렸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별한 부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비용을 썼는지, 그게 병원비든 간병비든, 그러면은 병원 진료 기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카드로 썼으면 카드 사용 내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병을 했으면 간병인 일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여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유류분 청구의 필수 자료인데요. 유류분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한 상태를 만드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증여나 유증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게 종류는 뭐고 가액은 뭔지가 일단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증여세 신고 내역이라든가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가 부모님이 작성하신 일기장이라든가 가계부라든가 사실 확인서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일단 유류분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소송 준비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됩니다. 부모님 회사를 운영하셨다 그러면 회사 관련 자료를 사실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각종 계약서나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 살아 계실 때부터 그러한 자료들을 잘 챙겨야 되고, 그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가계부나 일기나 메모나 동영상, 사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가지고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스토리를 부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그때 사실관계를 적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갔으면 왜 갔다,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상속인이 뭐를 했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확인서 같은 거, 그게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사실 확인서 같은 거를 그때그때 받아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변호사나 세무사나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려면, 지금 사실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새 탁상 감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행정사들한테 가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달라 그러면은 탁상 감정이라는 걸 하는데, 정식 감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에 자료로 쓸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그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여간 상속소송은 대부분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감정은 상하고 그 다음에 입증하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하여간 상속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긴다, 이걸 확실히 아시고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상속소송에서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